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머신입니다. 오늘은 서바이버 시리즈, 로 넷플릭스, AJ 스타일스, 도미닉 미스테리오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WWE 서바이버 시리즈는 1987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PL이며 특히 전통적인 4대4 제거 매치 또는 5대5 제거 매치가 오랜 세월 서바이버 시리즈를 상징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PW 인사이더의 마이크 존스는 트리플 H의 리더십 아래 전통적인 서바이버 시리즈 제거 매치가 이제 영원히 폐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클래식 제거 매치는 올드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수년에 걸쳐 그 경기의 매력이 점차 약해졌고 줄어들어서 워게임즈 매치로 대체한 것이라고 합니다. 워게임즈 매치는 NXT에서 자주 열렸지만 WWE 메인쇼에서는 2022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응도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매년 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팬들은 2015년 1월 6일 넷플릭스로 전환되는 로우가 2시간으로 진행될지 3시간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도 상반되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WWE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를 다시 3시간으로 진행할지 지금 이대로 2시간을 유지할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AJ 스타일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발 가운데 뼈와 인대에 심각한 질환인 리스프랑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츠를 벗을 때 뼈가 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만약 각본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스프랑 부상의 회복 기간은 꽤나 오래 걸리며 즉 AJ 스타일스가 심각할 경우 몇 달 또는 1년 이상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WWE는 AJ 스타일스를 위한 스토리 계획을 잠시 보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미닉 미스테리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제2호소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에 도전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저지먼트 데이에서 현재 핀벨러와 제이드의 맥도나는 월드 태그팀 챔피언이고 리브 모건은 위미스 월드 챔피언인데 자신만 어깨가 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지먼트 데이의 다음 계획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침내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공식적으로 WWE 스맥다운에 데뷔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크리스 세이비는 꽤 초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달성한 목표이고 꿈이 실현된다는 말도 부족해요. 그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 경기만 치르면 WWE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미쳤고 흥분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알렉스 셸리도 우리는 한 걸음씩 일을 처리하지만 DIY가 바로 우리가 WWE에 온 이유입니다. WWE 유니버스에 이미 존재하는 모두 훌륭한 태그팀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 최고의 태그팀이라고 선언하고 싶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리 DIY에게 사과드리고 싶지만 다음 WWE 태그팀 챔피언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커티는 최근 명예전당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질라 파투를 WWE에 데뷔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애제자로 보입니다. 물론 결정은 WWE에게 달려있지만 부커티는 질라 파투가 무한한 잠재와 재능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리브 모건이 WWE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현재는 여성부를 대표하는 위미스 월드 챔피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새로운 차를 뽑았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구매했고 가격은 무려 8,352만원에서 최대 1억 3,693만원 사이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차량이지만 리브 모건은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릭 비숍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WWE와 다시 전쟁을 치르고 AW의 단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에릭 비숍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AW가 코를 쭉 내밀고 방법을 찾아내고 비전을 갖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꽤 대중적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는 그런 일에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겁니다. AW에 발을 들이면 그 장소에 잘못된 모든 것이 제 탓이 될 겁니다. 저는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다. 설령 토니 칸이랑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저는 그 쇼에 나오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환경이 더 좋고 쇼가 훌륭하고 추진력이 있고 재미있다면 물론 쇼에 출연할 의향이 있습니다. 재미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재미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콜은 최근 WFAN의 인터뷰에서 WWE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러우를 해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콜은 1997년 WWE에 합류했고 27년째 활동 중입니다. 어쩌면 언더테이커의 30년 활동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마이클 콜이 이번 주 스맥다운에 불참한 이유는 10일간 휴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오늘 가족들이랑 멕시코 코즈멜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월 5일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날이며 케인과 언더테이커가 도널드 트럼프와 만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파괴의 형제는 도널드 트럼프를 매우 지지하고 있으며 언더테이커는 유권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어서 언더테이커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야 현명한 선택이며 국가는 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짐 코넷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더테이커와 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코넷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외계인 포드적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위대한 전직 레슬러 마크와 글렌,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좋아했고 이토록 오랫동안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며 평판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W는 10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어드벤트 리스트 헬스 아레나에서 10월 19일자 콜리전을 녹화했습니다. 그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12,000명이지만 총 입장 관객 수는 2,285명에 불과했습니다. 티켓도 당연히 매진되지 못했고 400장 가까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중 수만 기준으로 지난 2000년 WCW가 폐망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창문이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좀 중간에 쿵쾅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